우리 대한민국에서 요새 이제 절대로 우리가 회피할 수 없는 그런 문제인 것 같아요. 이혼 문제, 그리고 이혼과 관련된 지금 키우고 있는 나의 아이와, 그리고 또 앞으로 새롭게 만나게 될 사람과의 또 재혼한 이후에 또 아이와의 문제나 뭐 이 이혼과 관련된 그런 상담들도 요즘에 너무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이혼을 해야 하는 게 맞냐 아니냐부터 또 이혼을 하는 게 애한테 얼마나 상처가 되느냐부터 시작해서 아니면 양육을 하고 계신 쪽에서는 다른 쪽 부모를 얼마나 자주 만나게 해야 되느냐. 그렇죠. 또 애가 부모를 만나고 오면 이제 같이 살고 있지 않은 부모를 만나면 막 그리워하고 그러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뭐 애가 이제 그쪽 부모를 만나고 오면 더 혼란스럽고 애가 힘들어한다. 그러니까 안 만나는 게 좋겠다. 뭐 그게 좋으냐. 뭐 굉장히 많은 의논들을 하러 오시는데요. 물론 이제 결혼은 사랑해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또 사랑해서 자식을 낳고 이왕이면 잘 살아가는 게 좋겠지만 그러지 못할 때 또 이혼이라는 걸 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도 많지 않겠습니까? 네네. 그래서 그럴 때 이제 그 자식을 앞에 두고 있으면 아주 절절하거든요. 가슴 아프고 이제 그런 사연입니다. 그래서 너무 눈에 밟힌다고 아이가 이혼을 앞두고 있는데 네네. 이런 사연이세요. 여기에 있는 지금 이제 이야기를 조금만 해보면요. 지금 이제 이분이 30살이고 19개월 된 남자아이가 있는 엄마예요. 그리고 혼전 임신으로 결혼을 해서 너무나 예쁜 아기를 갖게 되었는데, 근데 이제 결혼 생활 중에 이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는데, 성적인 문제, 특히나 뭐 이제 남편분이 결혼 전이나 결혼 후에 성매매를 수없이 많이 했던 거를 알게 되었고, 네. 그로 인해서 지금 별거 중이고 곧 협의 이혼을 하려고 하고 있는 그런 프로세스이고, 지금 자기는 자기 인생을 살기 위해서 이제 또 공부를 하고 계신 그런 상황이고, 근데 이제 아빠가 아이를 맡아서 키우면서 엄마는 가끔씩 아이를 만나는 걸로 이제 정리를 하고 지내셨는데, 이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그 아빠한테 아이를 맡기고 있는 것도 이제 편치가 않은 거예요, 마음이. 예, 그리고 이제 이거를 계속해서 이렇게 하다 보면은 또 아이한테도 이 자기가 이혼했던 그 사람의 안 좋은 점들이 또 그대로 갈 것 같아서 또 그것도 걱정이 되고. 네, 그러네요. 그래서 지금 이제 법원에 가기로 한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지금 상황에서 정말로 그 아이를 그쪽에다 이렇게 보내서 키워야 할지, 아니면은 내가 아이를 더 잘 키울 수 있을 것 같은데, 예, 그 내가 키워야 할지. 그냥 사실 그러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그런 분의 사연인 거예요. 근데 이제 뭐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인간의 그 인생의 행로와 삶은 딱 맞는 정답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떤 결정을 내려도 후회는 따릅니다. 근데 특히 이런 경우는 엄마로서는 굉장히 아마 그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딜레마일 거예요. 네. 근데 특히 이제 남편과 이혼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분명히 그래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아이가 걸리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예전에 우리 그 여성들이 여러 가지 사회적인 그런 그 조건상 돈을 못 벌고 경제력이 없을 때는 아이 때문에 이혼을 못하는 경우도 많았죠. 그렇죠. 네, 예. 먹고 사는 게 너무 힘들고 아이를 떠나보내는 게 어렵고 내가 케어할 수 있는 자신이 없으니까. 네. 그러나 이제는 경제력이 많이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엄마 또는 아빠, 부모는 어느 쪽이든 자식을 떠나보내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뭐 자식하고 생이별을 하는 건 아니지만 마음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네. 네. 그래서 우리가 이혼 문제는 네네. 언제 한번 심도 있게 얘기를 해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러게요. 네. 그 부분은 뭐 뗄래야 뗄 수 없는 문제인 것 같아요. 우리 중 삶에서요. 그렇죠. 네. 그리고 뭐 덜 라이프에서 지금 다루고 있는 것이 아이부터 어른까지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이혼이라는 거는 그 이혼과 관련된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문제야말로 정말 더 라이프에서 다룰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닐까 싶어요. 네.
약간 이제 좀 성매매도 남편이 있었다고 네네네네. 하시는데요. 이게 뭐 이게 공중파에서는 좀 다루기 어려운데요. 네네. 생각보다는 이제 배우자의 성매매를 알게 돼서 그것 때문에 이제 가정이 상당히 갈등이 생기고 고통을 겪는 네네.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정말 이런 것도 우리가 흥미가 아니라 음. 정말 좀 진지하게 얘기를 해보고 네네. 그런 게 또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보니까요 또 밥상 앞에서 다른 애가 된대요. 19개월 엄마인데요. 네네. 애가 밥상만 있으면 이렇게 쪼물락거리고 아마 그러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네. 가장 많이 하는 게 정말 아까 얘기했던 우리 아이 몇 살인데 아직 말을 못해요 하고 네. 밥상머리 버릇을 네. 어떻게 하느냐 이런 사연들. 네. 또 이분은요 평생 아이 셋 낳는 게 가장 소원이었대요. 소원이셨대요. 근데 네. 이 표현이 너무 재밌어요. 하나도 둘도 뭔가 허전하고 네. 아이 셋이 있어야 가정이 완성된다는 느낌이 들 것 같은 네. 예,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신데 네, 아주 바람직한 국민이세요. 그럼요. 너무 애들 안 낳아가지고요. 예. 네, 저는 할 말이 없습니다. 셋은 하나라. 셋이 완벽한 가정의 완성이라고 생각은 드는데 또 내가 이 아이 세 아이들을 정말로 그 골고루 사랑해주면서 다들 잘 정서적으로 키울 수 있을지가 또 걱정이 되시는 거예요. 요즘에는 대한민국에서는 내가 내 아이를 잘 키울 수 있는지에 대한 자신감을 갖기가 너무 힘드니까 네, 그 사실인 것 같아요. 결혼은 그냥 안 하고 말고 네. 아이도 그냥 덜 낳고 말고 안 낳고 말고 자꾸 이렇게 가는 거예요 지금. 네. 큰 문제예요. 근데 이거는요. 말이 나왔으니까 물론 내 자식은 내가 키우는 게 맞거든요. 그런데 그래도 이거는 좀 국가 차원에서의 왜 국가가 하는 일은 국민의 목숨과 재산을 보호하고 국민이 좀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기능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이 아이들 키우는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많이 좋은 대책이라든가 이런 게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정말로. 그러니까요. 네. 정말 대한민국에서 아이 키우는 아버지로서 그 생각은 정말 너무 많이 하게 되는 부분이고요. 요즘에 애들 대학 보내는 걸로 어떤 드라마 그러니까 네, 스카이캐슬 스카이캐슬 너무 이제 인기리에 방영이 되는데요. 이게 아이를 낳으면 영아 유아임에도 불구하고 부모 어깨에 이제 실려지는 부담과 답답함은 어쩜 거기까지 연결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 한 아이를 제대로 교육시켜서 대학 공부를 시키고 그 다음에 그 이후까지 부모가 좀 잘 해줄 수 있을까 생각이 딱 들면 막 답답해지니까 아이를 여러 명 낳는다는 게 이게 꼭 경제적인 문제만이 아니라 이게 행복하고 부모가 되는 어떤 벅찬 감동을 느끼고 이거보다는 답답함과 부담으로 다가오니까 참 이게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너무 안타까운 현실이고요. 네. 예. 그래서 뭐 저도 아이 키우다가 막 너무 힘들면 그 어떤 국가적인 시스템이 너무 안 만들어져 있는 거를 느끼면서 네. 참 대한민국 너무 나쁘다. 네. 어떻게 된 놈 나라가 부모한테 다 맡기냐 이거를. 맞아요. 예. 그래서 이 어머니께는요. 또 선물 하나 드리려고요. 제 책인데요. 네. 불안한 엄마 무관심한 아빠가 있는데요. 물론 네. 이 아빠는 무관심한 아빠 아니에요. 제 얘기는 네네. 아이를 키울 때의 부모가 부모로서의 어떤 효능감을 갖고 자기 신뢰감을 갖고 아이를 좀 키우는 게 바람직한데 너무 이제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는 불안하거든요. 두렵고요. 가습기 사건을 보십시오. 그 정말 그 천사 같은 아이들이 그렇게 속절없이 그렇게 건강에 목숨을 잃고 그런 문제가 생겼는데 어찌 안 불안하겠습니까? 그럼요. 그래서 이 책 읽고 좀 용기 내서 아이 셋 꼭 낳으시라고 제가 또 그 책 보내드리겠습니다. 네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뭐 지금 사연을 우리가 받다 보니까 육아 관련된 사연들이 역시 오은영 박사님께 드리고 싶은 질문들로 가장 많이 들어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또 부부 관계에 대한 문제들 이 또 많이들 사연들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내가 하나의 부모로서 하나의 개인으로서 행복한 가정을 내가 이루어갈 수 있을까? 사실 이 부분도 우리가
이 방송에서 많이 다뤄야 될 부분인 게 이게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인 저출산 문제 그리고 다들 결혼 얘기 나오면 전 결혼에 대해서 좋은 얘기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예, 그래서 결혼 안 하는 문제 뭐 이런 문제들이 이 질문 하나에 네. 다 들어가 있는 거고요. 네. 내가 결혼을 할 수 있을 만큼의 사람인지 모르겠다. 네. 한번 읽어볼까요? 네. 제가 읽어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어릴 때부터 선생님 너무 좋아하고 존경하며 살다 어느덧 딸 둘 엄마가 된 29살 아줌마입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가정 불화, 안 좋은 기억들로 부모님과 꼬여버린 관계 때문에 저에게는 결혼, 좋은 엄마가 되는 게 너무나 이루고 싶은 꿈이었습니다. 결혼만 하면 집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어린 생각도 해왔었죠. 막상 결혼을 해보니 벗어날 수는 없더라고요. 남편은 항상 제 편이라고는 하지만 다른 가정과 다르니 저는 눈치가 보이고 친정 식구들 때문에 시댁에 밉보이고 남편이 저에게 말하지 못한 불만도 있을 것 같고 네. 지금은 남편 또 두 딸들과 너무 행복한데 나의 부부관계가 엄마 아빠처럼 본인의 친정 엄마 아빠처럼 되면 어쩌지? 나한테 나의 엄마 모습이 보이면 어쩌지? 하는 불안감이 행복하다고도 문득문득 드네요. 행복한 가정에서 자란 사람이 행복한 가정을 만든다는 거 잘 알고 있는데 불행한 가정에서 자란 사람은 어떻게 해야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을까요? 네. 네. 딸 둘을 지금 키우고 계신 엄마인데 나름대로 결혼을 해서 이렇게 좋은 남편 만나서 잘 또 부부관계도 잘 이어나가고 아이도 잘 열심히 키우고 계신 것 같은데 늘 마음속에 그 불안이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행복하다가도 옛날에 우리 엄마 아빠 막 싸우던 거 생각나고 막 그 불화 있었던 거 생각하고 그러면 이러다가 이게 그냥 싹 사라져버리고 나도 엄마 아빠처럼 그쪽으로 가게 되지는 않을까라는 그런 불안이 늘 마음속에 이렇게 도사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맞아요. 네. 그런데요 저는요 어떤 말씀을 좀 드리고 싶냐 하면 이분은 결혼하기 전에 부모님과 살았을 때 실제로 부모님이 잘 지내고 갈등이 생겨도 그럭저럭 잘 그 갈등을 풀어나가고 하는 것을 직접 경험을 못 해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경험치가 없어서 불안한 거예요. 우리가 지침과 가이드라인이 있으면 좀 덜 불안해요. 본인은 그 경험치가 없어요 지금. 자 그런데 다행인 것은 이분은 기준과 경험치가 없었는데 지금 잘 해나가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러네. 이분은 남편하고 그리 싸우는 것 같지도 않고 그러게 말이에요. 지금 두 딸과 행복해요. 자 또 하나는 그래서 이분은 새로운 경험치 자기 기준을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행복한 가정생활에 창조적이다 이분은. 크리에이티브하다. 두 번째는 또 하나는 이분은 본인의 친정 엄마하고 동일인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에요. 출발이 달라요. 남편은 본인의 친정 아버지가 아니에요. 출발이 달라요. 다른 사람들이에요. 절대 똑같지 않아요. 근데 그게 그렇게 자꾸 생각이 드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렇게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건 좀 자연스러운 거죠. 왜냐면은 내가 엄마가 아닌 건 알겠는데 내가 엄마한테 나왔고 내가 엄마네 집에서 20년을 넘게 살았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나도 그쪽으로 가지 않을까? 네. 이게 근데 그게 두려움이죠. 두려움이에요. 그 두려움은 이해하는데요. 기상씨 이거 보세요. 섰을 때요. 이렇게 섰을 때 발이 오른발이 조금만 5도 각도로 틀잖아요. 각도로 틀고 가면 나중에 한참 가다 보면 딴 데로 가 있어요. 가있지. 그러니까 결국 이분은 어머니도 아니고 이분의 남편은 본인의 아버지도 아니고 그래서 서 있는 발의 각도가 다른 거예요. 결국 다른 인생을 살 거라고 봐요. 그리고 이분은 자기의 행복한 나름의 가정 생활의 기준 그리고 부부간에 어떻게 서로 이해하고 살아가야 되는지를 이분에 맞게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서 살고 있는 거예요. 잘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이거를 깨닫고 계세요. 내가 우리 부모처럼은 되지 말아야지. 이거를 깨달는 것 자체가 문제의 시작에 네, 예. 50%는 이미 해결이 된 풀어놓고 겁니다. 시작하시. 이분이 이 글을 보내는 이 순간 이분은 이미 자기 인식이 생기고 깨닫고 계시는 겁니다. 저는 이분한테 박수를 네. 보내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분을 만나 뵙지 못했지만 저는 이분이 있는 그대로 이분이 참 좋습니다. 그리고 불행한 가정에서 자란 사람 행복한 가정 이룰 수 있을까? 이룰 수 있고 잘 하고 계시고요. 네. 예. 야, 사연들이 지금 네. 아빠에 대한 미움의 마음을 가지고 계신데요. 네, 그래서 네. 이러고도 내가 잘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도 있고요. 네. 그런가 하면은 가족에게 무심하고 대우받기만을 원하는 아빠를 볼 때마다 왜 나는 저런 부모 밑에서 태어난 걸까? 괴롭다. 부모를 미워하면서 사는데 정말 내가 행복해질 수는 있는 것일까 하는 생각이 들고 그런 생각이 이어지고 분노가 커질수록 삶의 의지마저 약해집니다. 남이라면 안 보고 살면 될 일인데 부모님이니 그럴 수도 없고 평생 이런 부모를 보고 살아야 한다고 생각을 하니까 절망스럽고 마음이 답답하기만 합니다. 물론 성인이 된 만큼 부모님과 저를 분리해서 생각을 하고 부모님에게 큰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마음이 약한 건지 그것이 잘 되질 않습니다. 제 인생이 시작부터 잘못됐다는 생각이 자꾸만 들고 행복해질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독립을 해서 저만의 인생을 꾸려나가고자 준비 중인데요. 저와 같은 이유로 아빠에게 고통을 받고 있는 엄마를 버리고 가는 것 같아서 죄책감이 들어 또 독립이 망설여지고 있습니다. 엄마는 이런 아빠 곁에서 큰 불안을 느끼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불안이 제게도 고스란히 전해지면서 저 역시 불안과 우울 증상이 계속되네요. 엄마는 아빠에 대한 불만을 제게 털어놓으시는데 이것도 큰 스트레스입니다. 자신은 불만을 계속 이야기하면서도 너는 아빠를 미워하면 안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고통스럽습니다. 심리 상담을 받기 전에는 내가 태어나서 엄마와 아빠가 함께 살아나간다는 생각에 제 존재를 미워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저 때문이 아니라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에게도 이해받거나 위로받았다는 생각을 한 적이 없습니다. 집에 있을 때 마음이 편하지가 않아요. 아빠가 조금만 큰 소리를 내도 마음이 불편하고 언제 무슨 일이 터질지 모르는 전쟁터에 있는 느낌입니다. 감당하기 힘든 화가 계속 나고 아빠가 없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나쁜 생각도 듭니다. 조금이라도 편안한 마음으로 살고 싶습니다. 제가 조금이라도 편한 마음으로 살 수 있게끔 한마디라도 전해주세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사는 게 힘들어요. 네, 마음이 너무 아프네요. 네. 이게 사연들을 이렇게 지금 그 더 라이프에 도착한 사연들을 쭉 읽어보면서 다 참 사는 게 비슷하다라는 생각과 그리고 다 참 많이 힘들구나. 네. 예. 그런 생각이 또 한 번 드네요. 예. 지금 아마 이 사연들을 들으시면서 보고 계신 분들도 나의 한 부분, 내 얘기다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들이 느끼신 분들이 정말로 많이 계시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저는 이분한테 이 얘기는 좀 해드리고 싶어요. 그냥 뭐 용기를 내세요. 뭐 이런 거는 이분한테 별 도움 안 될 것 같아요. 네. 근데요, 만약에 이분의 아버지 막 가족에게 무심하고 대우받기만을 바라고 큰 소리 내는 이 아버지, 이 아버지에게 내가 만약에 따님을 사랑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이 아버지는 그렇지, 사랑한다고 할 거예요. 물론 이분은 내가 이렇게 말하면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나 그 사랑 싫어요. 이런 느낌 드실 거예요. 어떤 분은 역겨워요.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저는 당신의 아버지가 당신을 사랑하니까 그걸 아세요. 이런 말을 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아버지는 미성숙한 사람이에요. 그냥 인간이 나이만 들었다고 내면이 성숙하지 않아요.
물론 완벽하게 성숙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아버지는 유독 요 면에서는 굉장히 미성숙한 사람인 거예요. 미성숙한 사람은 미성숙한 방법으로 자녀를 대합니다. 그게 얼마나 자녀한테 상처가 되는지를 이분은 미성숙하기 때문에 그 면에서는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그러나 당신은 자녀를 사랑합니까? 그럼 사랑한다고 그래요. 사랑한다 그러지. 네. 부모인데 어떻게 미성숙할 수가 있어요? 라고 저는 자녀 입장에서는 얘기를 하게 되거든요. 그렇죠. 네. 나이가 몇 살인데. 근데 사실 요즘에 저는 드는 생각은 그건 있어요. 내가 지금 거의 50을 이제 향해서 이렇게 벌써 그렇게 됐어요? 기상 씨? 오. 지금 그렇게 되면서 아이들이 지금 중학교 이제 2학년, 3학년 이렇게 되다 보니까 된 상태에서 제가 제 자신을 바라봤을 때 얼마나 이 미성숙한 사람이 중학생의 부모가 되어 있는가 라는 걸 보면서 막 어디다 말을 못하겠고 저기요 제가 너무 미성숙해가지고요 사실은 부모할 그게 지금 깜냥이 안 됩니다 라고선 얘기는 못하겠고 막 당황스러운 거예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근데 뭐 하물며 뭐 세상에 얼마나 많은 부모가 나이 60이 되셨건 70이 되셨건 미성숙하게 계속 갑니다. 사람이 이렇게. 네. 자녀들은 크고 그러면 상처는 상처대로 주고. 결국은 나이가 든다고 저절로 성숙함이 생기진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면 이런 질문이 생겨요. 그러면 나이가 많이 들어도 성숙해질 수 있나요? 있어요. 나이가 많이 들면. 네, 아니요. 나이가 든 사람도 그때 가서라도 그때부터라도 성숙해질 수 있는데요. 전제가 있어요. 뭘까요? 자기의 미성숙함을 알아차려야 해요. 그래야 바뀌어요. 그러면 그걸 알아차리지 못하는 사람은 심지어는 외람되지만 이렇게 말합니다. 안 바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그러니까 이 아버님은 자식은 사랑했겠지만 본인의 극도의 미성숙함이 어느 부분에 있는 거죠. 그 부분으로 자식을 미성숙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본인은 사랑이라고 말할지라도 자식은 화살과 상처를 받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당신의 아버님은 그냥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그냥 말해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오은영 박사님, 그래서 지금 이분이 이 사연의 제일 끝에 제가 조금이라도 편한 마음으로 살 수 있게끔 한마디라도 해주세요라고 너무 애절하게 절실하게 얘기를 하셨는데 그냥 집에 있는 것 자체가 언제 무슨 일이 어떻게 터질지도 모르겠고 아버지가 들어와서 소리를 갑자기 바락 지르고 엄마는 엄마대로 막 스트레스 받고 이 상황이 또 벌어질 전쟁터에 서 있는 기분이래요. 집에 있으면. 네. 조금이라도 편한 마음으로 살 수 있게끔 한마디로 해주세요. 제 말이 냉정하게 들릴 수도 있어요. 네. 그런데요. 원래 부모와 사이가 좋아도 성인이 되면 독립을 하는 게 맞습니다. 심지어 부모와 갈등이 해결되지 않은 사람은 독립을 하는 게 더 맞습니다. 독립이라 하면 여기에서 감정적인 독립. 일단 물리적 거리를 유지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것도 자주 안 보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그걸로 다 해결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정서적으로도 거리를 유지하셔야 합니다. 그게 미워하거나 사이가 나빠지라는 뜻이 아니고 더 나빠지는 걸 막을 수 있습니다. 부모를 증오하고 산다는 거는 행복하지 않은 겁니다. 그렇다고 막 부둥켜안고 한풀이하고 서로 막 우리 이제부터 잘하자 이런 걸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정서적 거리라는 것은 이분이 미성년자일 때는 부모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릴수록 더 많이 받습니다. 그러나 성인이 되면 부모의 영향을 덜 받고 안 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거를 내가 선택을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인 거죠. 네. 당신은 당신 인생의
주인공입니다. 주도적으로 당신의 삶을 살아가세요. 네. 같은 집에 살고 있고 지금 따로 뭐 나와서 살 수 있는 상황이 아닌 상황이다라고 했을 때, 그리고 바깥에서는 좀 계속해서 그 아버지 때문에 영향을 받고 집안에 있는 것 자체로 긴장이 되고 이렇게 힘들고 엄마랑 싸우는 거 보고 이러면 막 괴롭고, 그런데 이 상황에서 어떤 정서적인 거리를 좀 둔다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마음을 조금 네. 비워야지 되는 부분이 생기는 거네요. 그냥 이게 네. 어떻게 들으실지 모르겠는데요. 이 아버지의 문제는 그 오리진이 시작이 그 아버지 그분 자신에서부터 오는 겁니다. 네. 이 딸이 어떻게 더 잘하는 걸로, 이 어머니가 남편을 더 잘 대하는 걸로 해결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건 그분의 문제입니다. 내가 거기 들어가가지고서는 싸운다고 뭐 중재를 한다고 달라질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네. 그러면 거리를 두는 게 방법입니다. 거리를 두지 않으면 이분의 삶이 유지 안 돼요. 여기서 또 지금 본인 자체가 지금 해결이 안 나거든요. 물론 어떻게 아버지인데 그럴 수 있습니까? 알아요. 이해해요. 그러나 그런 기준으로 좀 노력을 해보자는 거죠. 그 방향으로. 우리가 등대가 바다를 이렇게 밝혀주잖아요. 등대의 불빛처럼 우리는 그냥 그 방향으로 좀 가보자는 거죠. 그러지 않으면 이분의 삶이 지탱이 안 됩니다. 근데 이거는 이분이 해결해 줄 수도 없고 이분이 더 노력하는 걸로 더 좋아지지도 않고 문제의 시작이 이분으로부터 시작된 게 아니에요. 이 아버지의 본인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바뀌지 않으면 그분이 그냥 평생 동안 안고 가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냥 어머니는 너무 또 안 됐지만 어머님도 배우자고 이분은 자녀예요. 또 입장이 좀 다른 거죠. 그냥 이분이 건강하게 잘 지내시는 게 결국은 어머니를 도울 수 있을 거예요. 여기서 이 아버지와 얽혀 있으면 얽혀가지고 다 그 안에서 세 사람이 뭉개고 엉켜서 뭉개고 있는 거죠. 서로 막 증오하고 싸우고 막 이러면서 그러고 있는 것보다 차라리 딸이 자기의 모습으로 자기 길을 찾아가는 걸 보면서 엄마도 사실은 위안도 받을 수 있을 것 같고 희망도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 안에서 물론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제3자들이 뭐 이렇쿵저렇쿵 나불나불 얘기하는 게 이분한테 어쩌면 도움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런 정말 진심으로 말씀드리는 건데 이제는 어렵지만 그래도 당신의 인생의 주인공으로 살아가는 것이 주도적으로 살아가는 게 가능한 때가 됐습니다. 쉽지 않겠지만 그렇게 해보세요. 내가 나를 생각하는 삶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분한테도요. 오은영의 화해 보내드립니다. 네. 정말 뭐 책이 많이 팔리니까는 많이 쏘세요. 괜찮습니다. 한마디라도 전해주세요 그랬는데 제가 책에 제 진심을 담아서 이분하고 대화하는 마음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라이프에 도착하는 사연들이 참 장르가 다양하게 그지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연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지금 우리 아내도 이 방송을 보고 있을 텐데 아주 열심히 보고 있어요. 알잖아요. 성실하잖아. 완전 열심히. 성실력. 성실력. 다리도 길어요. 우리 기상 씨 그 부인은요. 나는 이름 부르지만 뇌신합니다. 다리가. 난 또 그렇게 다리 긴 사람 처음 엉덩이가 여기다 달렸어 이렇게. 좋은 거죠? 그럼요. 그녀도 사실 이 사연을 보면서 같이 이제 공감할 부분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사실 본인은 또 싫어하는데 근데 또 저랑 이렇게 스타일이 다르니까 같이 사는 거겠죠? 저는 사실은 너무 그냥 아유 괜찮아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 스타일이고 여기에 오늘 사연은 제가 일단 한번 읽어볼게요. 전 외국에서 거주하고 있는 6살, 10살 아이의 엄마입니다. 첫 아이가 임신하게 되어서 급하게 지금 남편과 결혼을 하고
혼전이 어허허. 선물. 이런 경우들 참 많아요 요즘에. 네, 요즘 선물이에요. 초단위를 임신해서 급하게 지금 남편과 결혼을 하고 미국으로 오게 됐고요. 미국에서 도착한 사연이에요. 글로벌하다 우리. 유튜브가 글로벌한데 지금 네네네. 전 세계 이제 우리가 이제 자막까지 달기 시작하면 이제 막 전 세계로 네. 이걸 보는 거지. 어쨌든 이런 사정으로 저도 하고 있던 학업을 중단하고 현재는 전업주부로 지내고 있습니다. 예전부터 예민한 성격으로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걱정도 많은 편이었는데 그때는 바쁘게 지내느라 그런 증상들이 조금 덜했던 것 같습니다. 타지에서 조용히 혼자 지내다 보니까 잡생각도 많아지고 어린 나이에 아이를 키우면서 내가 제대로 육아를 하고 있는지 아이가 조금이라도 아프면 온갖 상상을 펼치면서 걱정하고 모든 신경이 아이에게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조금 크고 여유가 생기니 3년 전에 많이 아팠던 그 이후로 그런 걱정들은 제 몸에 집중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건강 염려증인 것 같은데요. 병원 진찰에도 큰 이상이 없다고 하는데 온몸이 아픈 것 같고 아픈 부위도 계속 바뀝니다. 그리고 신체 부위 중에 한 군데가 불편하면 온 신경이 그쪽에 가 있어서 일상생활에 집중하지를 못합니다. 제 스스로가 내가 지나치게 신경이 신체에 예민해 있어서 그렇다는 것도 알고 있고 관련 책도 많이 읽어보고 했는데 건강에 대한 걱정에서 벗어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얼마 전에 치과에서 치아 치료를 했는데 치과 의사가 제대로 한 것인지 의심도 들고 의사 말로는 다른 치아는 괜찮다는데 통증이 있으니까 그 의사가 이 부분을 혹시 보지 못한 건 아닐지 이빨이 튼튼한 편이 아닌데 나중에 치아를 다 빼고 틀니를 해야 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앞서는 것입니다. 네. 하루에 반 이상을 치아에 집중하게 됩니다. 문제는 이런 저의 성향이 아이들에게까지 간다는 것인데요. 이제 제법 컸는데도 병원만 가면은 많이 두려워하고 조그마한 일도 겁을 먹고 걱정을 합니다. 아이들도 그런 아이를 보고 있으면 마치 저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아파요. 아이들에게 말로는 조금 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보자 라고 위안을 주려고 노력하지만 제 스스로가 바뀌질 않는 한 아이들도 바뀔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밖에서는 항상 웃고 밝아서 아무도 제가 이런 상태인지를 모르지만 집에서는 한없이 걱정에 사로잡혀서 인터넷을 검색하고 미래를 불안해합니다. 늙어가면서 아픈 데도 생기고 노화가 오는 것도 두렵습니다. 예. 다행히 남편은 좋은 사람이어서 저를 이해해주고 이야기도 잘 들어주고 하는데 끊임없이 어디가 아프다 어쩌다 이야기를 하니 이제는 남편에게도 미안합니다. 엄마로서 우리 아이에게 나쁜 영향을 주고 싶지 않고 저도 노력해서 고쳐보고 싶어요. 그래서 책도 읽고 사람도 만나면서 바쁘게 지내고 명상도 하고 있는데 쉽지가 않습니다. 이런 걱정과 불안을 떨쳐내고 싶은데 제가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선생님 도와주세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흔히들 건강 염려증 이라는 표현도 요즘에 참 많이 쓰고 있고요. 네. 그런가 하면 지금 이분의 사연 속에서 너무 열심히 잘 살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도 또 느껴지고요. 네. 가끔 어떨 때는요. 제가 의사인 게 어떤 면에서는 유리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유리하다. 유리하고 다행이다. 왜냐하면 이 신체와 건강에 대한 걸 많이 아니까 걱정을 덜 하죠. 내가 알고 있으면 덜 무섭지.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우리 이런 분들이 요즘 많은 게요. 미세먼지 때문에 염려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맨날 뉴스에 나오니까. 네. 그래서 실제로 그거는 실제의 두려움인 것 같아요. 존재하는. 그래서 막 사람들이 밖에 못 나가겠다부터 폐암 걸리면 어떡하냐부터 시작을 해서 수명이 줄겠다 뭐 다들 그러시거든요. 근데 이제 미세먼지는 실체가 있는 실질적인 우리의 그 몸을 해치는 어떻게 보면 적이죠. 네. 맞아요. 근데 이제 이분은 꼭 그렇다기보다는 지금 이제 공기 맑은 데서 사시는 것 같아. 미세먼지 걱정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근데 이제 몸에 생기는 약간의 신호들에 굉장히 민감하신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약간 어지럽거든요. 응. 이렇게 하면 이제 어지러우면 이거 이석증이다부터 시작해서 이걸 엄청 분명히 계속 흔들어봐요. 그러면 어지러워. 어지러워요. 근데 흔들면 어지럽다 당연히. 그렇지. 근데 이제 뭐 아니면 약간 뭐 몸살 기운이 있다든가 약간 뭐 소화가 안 된다든가 시작은 좀 그런 데서 시작이 돼요. 약간 아찔하다든가 뭐 귀에서 이명이 싹 들린다든가 뭐 그럴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거에 이제 신호에 굉장히 예민하신 거죠. 그래서 이 신호를 필터링이 안 되고 다 포착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 규명을 할 때까지 확인이 될 때까지 걱정이 되시는 거죠. 네. 근데 이 걱정은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생각으로 아무리 설명을 해줘도 어떨 땐 이 걱정이 가라앉지 않을 수도 있어요. 맞아요. 그중 일부는 가라앉기도 하고 또 어떤 거는 그 설명이 제대로 불안을 낮추지 못할 만큼 충분치 않을 때는 또 걱정이 돼요. 그래서 네. 저희 집에 있는 사람 같은 경우는 정말로 공부를 하는 걸 좋아하니까 네. 공부를 해요. 그래서 약 이름도 다 알고 약 약국보다 더 잘 알아. 그래서 어떤 증상에는 어떤 걸 쓰는 거고. 그래서 저는 이렇게 그 병원에서 이렇게 약 받아가지고 오면은 아내한테 딱 보여줘요. 딱 많이 알아요? 네, 그러면 다 알아요. 이렇게 어떤 데 쓰는 약이. 아, 이거는 필요 없는 약이 여기 들어가 있네. 뭐 이런 것까지 다 이렇게. 원래 학구적이잖아요. 네, 학구적이니까. 네. 그래서 근데 이게 이제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 이 당사자는 굉장히 괴로울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제일 힘든 거잖아요. 이게 사실은. 안 하고 싶은 거지. 안 하고 싶은 거. 그래서 근데 이제 언제나 우리 몸은 기계도 왜 수명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듯이 인간의 몸은 언제나 똑같은 상태를 유지하지 않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큰 병이 없으면 궁극적으로는 우리 몸이 균형과 조화를 이루는 쪽으로 가요. 그렇게 간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열이 나는 것도 이게 이제 염증에 반응하기 위해서 우리가 잘 방어하기 위한 과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열이 날 때 펄펄 나줘야 돼요. 물론 너무 나서 이제 뭐 열경기가 나거나 뭐 그러면 안 되겠지만 열이 나는 그 기전 자체가 필요한 기전이거든요. 네네. 마치 그런 것처럼 우리 몸은 결국은 아주 심각한 질환이 없는 상태에서는 결국 균형과 조화를 이루어서 나를 지키고 나의 건강 상태의 균형을 이루는 쪽으로 가긴 가거든요. 근데 이제 이 과정에서 다양한 신호들이 생기는데 이제 이거에 대한 걱정이 많이 되시는 것 같아요. 네. 걱정이 이렇게 많다 보니까 지금 사실은 본인도 힘들지만 지금 또 이제 이것도 또 걱정이라고 할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남편도 얘기를 들어주다가 이제는 좀 힘들어하는 것 같고 늘 어디 아프다 어디가 어쩌다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그런가 하면 아이들도 또 걱정이 좀 많은 것 같고 소심해지는 것 같고 그런 것 같으니까 그것 또한 또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또 애들은 원래 병원 무서워해요. 막 병원이 와 이렇게 즐거울 때가 이런 애들은 없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걱정이 좀 많으신데요. 저는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첫째는 그냥 우리가 오늘 주어진 거를 그냥 조금 편안하게 오늘을 보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오늘 뭐 치과에 갔는데 뭐 큰 문제 없는 것 같아요. 그럼 그냥 그걸로 오늘 하루 보내보는 연습. 근데 이게 또 일주일에 말썽을 일으키면 어떡하지? 이거보다 그냥 오늘 그렇다고 뭐 말초적으로 하루만 살자 이런 뜻은 아니고 그냥 우리가 너무 일어나지 않은 미래를 걱정하게 되면 오늘의 행복을 잘 못 느끼고 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그냥 오늘도 그냥 굉장히 소소한 일로 즐거운 일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가족과 굉장히 그 행복하고 기쁘고 근데 그걸 그냥 충분히 먼저 생각을 해보시는 그러게요. 네, 그런 거를 좀 애써 노력하셨으면 좋겠고요. 실질적인 조언을 하나 드리자면요. 네네. 이분은 신체와 장기가 예민한 분이세요. 그게 뭔 소리야? 이럴 수도 있는데요. 장기가 예민해요. 신체와 그러니까 몸이 예민한 사람이에요. 몸이. 그런 사람이 이제 좀 따로 있는 거죠.
네, 근데 원래 좀 음. 예민한 데서 출발을 해요. 뭐 신경적으로 네, 네, 예민하니까 예민해서 또 온 몸도 네, 네, 그래서 신체도 같이 예민하게. 네, 예. 약간 감각이 예민하고 이런 음. 분들이시거든요. 그래서 왜 타이츠 같은 거나 딱 조이는 바지를 이렇게 딱 조이는 타이트한 바지를 입었을 때 약간 끼잖아요. 그 끼임이 더 불편하게 느껴지는 사람이 있고 또 끼었다 조금 있으면 잊어버리는 사람이 있고 이제 이런 건데 이렇게 어떠한 것이 나의 몸에 신체에 닿거나 입력이 되거나 들리거나 보이거나 뭐 이런 거에 좀 예민한 분일수록 저 내부 장기에서 보내는 신호들 꾸르륵 그다음에 약간 따끔 뜨끔 약간 어질 이런 거에도 예민하시거든요. 네네. 이런 분들은요 제가 운동을 권하는데요. 격한 운동도 뭐 여러 가지 도움이 되는데요. 일단 시작을 격한 운동보다는 본인의 신체나 근육의 움직임을 느껴보는 운동들이 좋아요. 예를 들어서 뭐? 예를 들어서 이걸 아령을 든다. 그럼 이렇게 들어서 이걸 이렇게 쭉 드는 과정에 이런 근육의 당김을 내가 느껴보는 거죠. 자기 자신의 근력을 좀 강화하고 근력을 강화하고. 네, 그다음에 우리가 척추동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척추를 둘러싸고 있는 근육들이 있단 말이죠. 이 근육의 근긴장감을 딱 유지하는 걸 통해서 약간 지구력을 길러보고 이런 것들이 좀 도움이 되실 거예요. 네. 네. 그래서 명상도 물론 너무 좋죠. 명상이. 근데 명상도 하시지만 또 어떤 경우에는 이런 분들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 중에는 명상을 하면 고요하잖아요. 그럼 더 신체에서 주는 사인이 더 느껴져 막. 그런 분도 있다고들 얘기는 하세요. 그래서 명상 자체는 너무 좋은 과정이건 분명한 거고요. 그냥 거기에 더해서 이분은 신체를 조금 이렇게 단련해보는 그런 것들. 그래서 걷는 것도 빨리 뛰기보다 좀 천천히 걷지만 약간 그냥 천천히 걷는 것보다 약간 빠른 걸음걸이로 걸으면서 이런 뒷 종아리가 당기는 느낌 이런 것들을 자꾸 신체를 느껴보는 거죠 본인이. 그래서 조금씩 야금야금 조금씩 본인이 조금 단련해보는 것도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되실 것 같아요. 왜냐면 이미 병원에 가셔서 별 문제 없다는 거를 그러게요. 네. 그랬어요. 그리고 근데 이분들은 이 증상은 진짜예요. 가짜가 아니에요. 만들어낸 게 아니라 진짜 그래요. 진짜 그렇기 때문에 꾀병하고 다르거든요. 진짜 그런데 이게 이제 예를 들어 위에 큰 궤양이 생겼다. 그렇게 해서 위가 아픈데 이분들은 또 약간 위치가 바뀌어요. 뒤통수가 당겼다가 귀에서 이명이 들었다 약간 어질했다가 약간 소화가 안 되는 것 같다가 여기가 욱신욱신했다가 이렇게 바뀌거든요. 그러면 모든 몸이 다 만병인 사람은 없거든요. 네네. 그러면 생존을 못하죠. 근데 그런 면보다는 신체에서 주는 사인에 신호에 굉장히 예민한 면도 있는 거니까 약간 그것이 조금만 줄면 민감한 걸로 바뀌는 거예요. 그건 좋은 거예요. 민감한 건 너무 좋은 건데 약간 높은 거예요. 그래서 예민한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자꾸 이제 릴렉스도 하고 이렇게 이완도 하고 그다음에 필요할 땐 딱 근육에 힘을 딱 줘서 이렇게 긴장도 하고 이러는 것들을 꾸준히 연습해 보시는 것도 내 몸을 한번 제대로 이렇게 네. 잘 활용해 보는 것을 한번 연습해 볼 필요가 있겠고 그런가 하면 저는 이 한 줄에 되게 좀 주목을 하게 되는 게 아이들이 조금 크고 여유가 생기니까 좀 3년 전에 아팠던 이후로 어쨌든 그런 걱정들이 제 몸에 집중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뭔가 이렇게 늘 집중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야지 좀 마음이 편한 사람. 약간 말을 바꿔보면 엄청 큰 걱정은 아니지만 약간의 걱정이 있어야지만 그거를 걱정하는 거가 멘탈 에너지야. 그 걱정하는 에너지를 동원해서 삶의 원동력이 되는 그런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래서 걱정이 너무 없으면 또 다른 내가 이렇게 걱정을 안 하고 살아도 되나 이러고 또 걱정을 하시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분은 굉장히 성실하시고 열심히 노력하시고 삶을 정말 최선을 다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이런 분들은 규칙도 잘 지키고 모범적이고 사회에 바람직한 시민이에요. 되게 열심히 사는데 그거에 어떻게 보면 밑바탕에 이 에너지의 근원이 약간 걱정으로 그걸 해결하는데 에너지를 동원하니까 약간 힘들지. 본인은 힘들지. 네, 본인이 힘들죠. 그래서 걱정 마세요 이런 게 별 도움도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너무 걱정이 없어져도 또 걱정하실 수도 있어요. 그 걱정을 바탕으로 해서 본인이 어떤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부분도 있는 것 같거든요. 네. 달리는 마차 이제 불을 계속 불을 지르는 걸로 이제 화마차가 달리는 건데 이제 걱정은 너무 많이 하다 보면 에너지가 이렇게 소비가 소진되니까 나중에 되게 힘들거든요. 적당한 게 중요하겠죠. 예. 그래서 언제나 이제 걱정이 딱 드시면 이게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마음을 내가 오늘 좀 재밌었던 건 없나? 오늘의 하루의 행복 뭐 이런 아주 약간 구태의연하지만 그래도 이런 걸 자꾸 하시는 게 도움이 돼요. 생각보다. 그리고 신체를 조금 이렇게 단련해서 지금도 제가 이렇게 앉아 있을 때요. 제가 이 지금 뒷받침이 없잖아요. 등받이가. 그러면 이게 이 기립근 같은 게 이렇게 빳빳한 걸 제가 느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런 자기의 신체 움직임과 신체의 이런 변화 신호를 자꾸 느껴보시는 걸 통해서 좀 단련해 보는 게 도움이 아주 많이 되실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예, 조금 마음 편하게 두 아이와 또 좋은 남편과 함께 잘 지내셨으면 좋겠고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셨는데 긴 글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이렇게 쓰신 분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도 글들이 다 길어서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는 긴 글을 이렇게 써줘서 보내주셔서 정말 다 정성이고 감사합니다. 감사한 사연들입니다. 우리가 이 사연을 이렇게 보내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또 고마운 분들이 있어요. 연세 우유에서 저희 사연 보내주신 분들께 선물을 또 준비해 주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추첨을 해가지고 많은 사연들 선물들 좀 보내드릴 것 같으니까요. 그리고 깨알 자랑을 좀 하자면요. 제 대연세 모교. 제가 연세대학교 동문이고요. 저는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을 나왔습니다. 근데 모든 분들이 그러시겠지만요. 저는 정말 저희 모교를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그래서요. 이게 연세 우유가요. 신선한 우유를 집으로 배달하는 게 기본 원칙이래요. 그래서 가판에 잘 안 나와 있어요. 없잖아. 집으로 보내는데요. 그게 처음에 아주 그 종자가 좋은 젖소가 이제 거기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앞마리서부터 시작이 정문이라고 참. 그럼요. 그래서 연세대학교는 주인이 없는 대학이라서요. 여기서 연세우유에서 나오는 수익금은 전부 학생의 장학금으로 쓰입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로? 그래서 이제 그거를 알고 저는 학교에서 잘 공부해서 그래도 이렇게 여러분도 만나 뵙고 제가 또 진료 현장에서는 조금이나마 또 건강을 이렇게 다루는 의사가 됐기 때문에 되게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연세우유를 도울 일이 뭐가 없을까 해서 사실 연세우유를 물 밑에서 제가 좀 사랑하고 애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또 저희 유튜브 방송 또 라이프에 또 이렇게 후원해 주신다고 하니까 감사하고 또 연세 생활건강 연세 로아스라고요. 거기서 또 연세대학교의 교수님들이 이제 이렇게 다 참여하셔서 건강에 좋은 건강 기능식품들을 만드세요. 두유, 우유 그것부터 시작해서 심지어 홍삼 별별 거 다 만드시는데요. 그런 것들을 이제 이렇게 정성스럽게 사연을 보내주시는 더 라이프 패밀리 여러분들께 또 선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의도로 해주신다고 해서 그지없이 감사드립니다. 저는 감사합니다. 연세대학교 대연.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많은 사연 참여 부탁드리겠고요. 사실 더 라이프에 오는 사연들 쭉 읽으면서 느끼게 되는 것이 다들 너무 절절한 사연이다 보니까 이게 쓰시다 보면은 막 울면서 쓰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 시작했던 얘기하고 아예 도착한 얘기하고 전혀 다른 이야기일 때도 많고 또 그리고 막 너무 그 복잡한 신경 속에서 쓰신 사연들이라 가지고 막 앞뒤도 전혀 안 맞는 경우들도 있는데 저희들이 그 느낌 그대로 이해를 하면서 잘 보고 있으니까요. 사연들 많이 보내주시고 그냥 편하게 보내주세요. 너무 글을 정리하면 때로는 마음과 생각이 잘 안 실릴 수가 있어요. 그거는 또 그 밑면을 알아차리는 게 또 제가 잘하잖아요. 그거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보내주시면 제가 잘 알아서 이해를 하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절절히 보내주셔서요. 저는 사실은
여러 가지 마음이에요. 감사하고 너무 안쓰럽고 사는 게 이렇게 힘들구나 하기도 하고 지금 어떻게 도와드려야 될까 생각도 들고 마음이 좀 여러 가지 마음이 드네요. 그리고 진료실에서 이렇게 앉아가지고 그 진료할 때의 느낌하고 또 이렇게 카메라를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이렇게 그 소통하는 느낌이랑 또 사뭇 다르죠? 네, 그렇죠. 좀 다르죠. 네, 네. 네, 다르고요. 진료실은 또 이 한 사람한테 좀 초점을 맞추는 네, 네. 거라면 또 이 유튜브는 정말 많은 분들과 그냥 인간으로서 우리가 공감하는 내용들 꼭 내 사연이 아니어도 인간은 기본적인 공감 능력이 있거든요. 그걸 갖고 우리가 그냥 동시대를 살아가는 지구의 가족으로서 같이 위로도 하고 때로는 남의 사연을 들으면서 위로도 해주고 또는 그걸로 내가 위로받기도 하고 네. 이런 것들을 같이 경험하면서 가는 게 네. 이게 휴먼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우린 인간 나와야 합니다. 우리 인간이잖아요. 맞아요. 네. 여러분들이 오은영 박사님으로부터 혹은 이 방송을 통해서 이제 얻고 싶은 것들이 참 다양하실 수 있는데요. 또 여러 가지 모습들을 계속해서 만들어 나갈 예정이 있으니까 내가 꼭 생각하는 방법, 모습은 아니더라도 같이 이렇게 만들어 간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함께 해주시면은 우리 모두가 좀 더 이렇게 편안하게 같은 방송을 만들어 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많이들 함께 해주시면은 좋겠고요. 어쨌든 뭐 오늘도 얘기 많이 나눴습니다. 네. 인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또 건강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또 여러분들의 사연 가지고 인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진심으로요. 감사합니다.